민주당이 제1당이 못 되면은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장도 뺏기고 공수처와 검찰개혁도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검찰이 두려운 겁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리명을 내세워서 검찰을 장악해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비리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면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네, 이렇게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총선 이후에 이제 검찰과 여권의 2라운드가 과연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총선이 끝난 직후에 범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뭐 공세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떤 배경에서 이러는 걸까요? 이 배경은 처음에 열린민주당의 창당 이념이 검찰개혁 아니었습니까? 예. 주 원인이 윤석열 총장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최강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됐으니까 그 기조를 이어가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지금 나오는 워딩 중에 그 내용의 문제점을 보면은 뭐 배신자라는 얘기도 하고 예. 황희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망나니들 칼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배신이라는 거는 왕도 정치에서 어떤 신의를 저버린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4.19 혁명의 정신이 뭔데요? 이승만 독재에 대항해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은 법치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배신을 당해가지고 배신자에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이거는 좀 뭔가 사적인 보복같이 그렇게 들리는 내용이고 예. 제 느낌은 뭐냐면은 요즘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검찰청에서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잖아요. 근데 조사를 받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나가면서 다들 한마디씩 한대요. 이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진중공 교수도 우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 사실 이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런 칭찬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처음 한 번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일종의 막말이 지속이 되면은 유권자들도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고 네네. 이번에 열린민주당의 당선자 수가 왜 3석에 그쳤는지를 예.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평론가님도 이제 최강욱 당선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열린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결정이 됐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최강욱 당선자가 이제 뭐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통합당에서 이제 좀 약간 수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법녀라고 하지만 이 3석밖에 없는 정당이잖아요. 네. 네. 지금 민주당은 아마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법녀라고 하는 프레임에 넣어서 법녀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을 공격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이런 좀 얘기를 좀 동조했던 발언을 많이 하던데. 근데 그거는 더불어시민당은 결국 민주당하고 같은 결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물론 이제 교섭단체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민주당하고 생각들을 같이 일치시켜 나갈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열린민주당이 그동안에 자신들이 내걸었던 검찰개혁과 뭐 조국 수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라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민주당은 지금 뭐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국난 극복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에 다시 휩쓸리게 될 경우에는 정치만 시끄럽고 결론은 하나도 없는 네. 굉장히 비생산적인 지금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국민들 힘든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코로나19 전국을 빨리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검찰개혁의 과제들을 논의할 생각도 없고 그걸 가지고 이슈나 화두로 삼아가지고 할 생각이 없다.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는 분명히 아마 결이 다른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게 국정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정치권의 이슈를 주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부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총선 승리가 조국에게 면죄부를 윤 총장에게 사퇴 명령지를 준 것처럼 착각하는 모양새다. 국민께 위임받은 권력을 제 것인 양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내일 최강욱 당선자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재판도 이번 주에 이제 줄줄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재판의 피의자들이 이제는
신분이 당선자가 됐어요. 이게 신분이 변화하면서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지만은 지금 이게 불구속 상태에서 어차피 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당선자 신분이라는 거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법치의 영역에서 이제 21일 날 최강욱 당선자가 업무 방해 혐의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황우나 한병도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울산 함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네네.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포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은 상실 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강욱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 결과는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지금 계속 이렇게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큰 권력을 가지고 남용을 했던 게 지금까지의 문제였고 네. 그래서 지금 공수처 설치한다고 통과를 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리고 시행세칙과 관련해도 이미 준비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검찰 개혁을 외친다면은 그거는 어떤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또 야당인 지금 미래통합당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당선자 9명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아무래도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또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예.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가까이는 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결과는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개혁 말씀하셨는데 저는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는요. 국회에서 좀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은. 예. 왜냐하면 제도적으로는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청법 개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는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누가 미워서 싫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네. 제도적으로 검찰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또 제도적으로 권력의 분산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서로 간에 견제를 가면서 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하라. 그리고 괜히 검찰총장한테 검찰총장 나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검찰총장의 임기 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오히려 더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앞으로 법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생산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논쟁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총선 후 재개되는 주요 검찰 수사 관련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